어제였습니다.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 이제 사죄를 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일단 세월호 당시 관련돼서 유가족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고 본인께서도 자식을 둔 아빠로서 부모로서 자신의 발언이 이런 오해 소지를 남겼다라는 점을 사과했고 더불어 또 윤석열 캠프 대변인을 했다라는 점도 그 당시에 좀 정파성이 짙은 발언들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 다만 12.3 내란 이후는 어느 누구보다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당원들 못지않게 김용남 후보는 동일한 마음으로 내란 수계 윤석열과 내란 타파를 위해 힘써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 번으로 사과가 부족하고 여러 차례 또 원하시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이 마음에 그 과거에 했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부인하지도 않고 핑계대지도 않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자, 이 사과에 대한 내용이나 평가를 좀 먼저 들어보고 시작할까요? 우리 강미정 대변인께서 먼저 평가해 주시면. 우선은 뭐 썸네일 보니까 사과 이걸로 부족하다, 진정성 없다라고 조국혁신당 대표 및 의원들은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용남 후보가 했던 사과 비스무리하게라도 사과를 해본 적이 있나요? 그분들은? 앞으로 사과 릴레이가 이어져야 할 텐데 예. 그걸 어찌 다 감당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용남 후보의 사과문에서 가장 크게 울림을 받았던 게 변명 없이 내 오점을 인정하고 지우려 하지 않고 5.5점대로 남기고 열린 사과. 이 사과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큼 예. 말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노력하고 이걸 앞으로의 나의 성과로 이해받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 가장 좋았는데 네. 진정한 사과는 피해자의 고통을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음을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 깠어요. 그런데 세월호 TF 그거 어디서 주도했습니까? 민정수석실에서 하지 않았나요? 그거? 그런데 왜 하나의 개인 꼬투리 잡았다 목 잡아가지고 목줄 잡고 사과해 이것도 해 그리고 오늘 2시에 세월호 유족 만나는 스케줄도 잡으셨다면서요. 조국 대표는.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보여요. 이 모든 상황이. 예. 그리고 김용남 후보하고 엇비슷하게라도 앞으로도 본인도 사과를 하셔야 될 일들이 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사과 요구를 한 쪽에게 사과할 게 당신들은 없느냐 이제 이렇게 되물어 주셨고 우리 민경현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친구 김용남의 사과는 뭐 전반적으로 이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도 뭐 한편으로는 이제 와서 지지율 빠지니까 사과하는 거냐 내지는 본인이 이제 유불리 따져가지고 사과하는 거 아니냐 이게 진정한 사과가 맞냐 이렇게 평가하는 쪽은 이제 조국혁신당 쪽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고요. 김용남 후보는 진정으로 사과한 걸로 전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그 평소에 같이 지내면서 느꼈던 그 김용남의 모습을 보면 요번에 정말 본인이 잘 진정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 같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님 입장에선 그런 부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진짜 해고당하는 그 시점이 바로 세월호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시점이거든요. 예. 저는 그 시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 그 집회 다 나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도왔고. 그래서 제 친구가 좀 과오가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저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 우리 친구가 나중에 잘 되면 세월호 유가족분들께 보답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김용민 TV에서 요즘에 그 세월호 관련한 내용들을 그 열린공감 TV하고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말씀을 지금 방송 중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과거에 그것이 알고 싶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세월호 관련된 방송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온 국민들한테 제보를 좀 부탁한다고 했어요. 세월호와 관련된 금융 투자한 기관들이 있다, 국가기관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 현대증권의 직원으로부터 그걸 제보를 받아서 보내드렸어요. 예. 그게 우리나라 정보기관들의 퇴직자들의 모임인데 그분들이 거기에 투자했는지는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어쨌든 사모펀드에 투자한 내역들이
있어서 제가 보내드렸는데 방송이 안 됐거든요. 예, 예. 보통 제가 관리를 잘 하는데 요번에 찾아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번에 그 열린공감 TV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좀 공감이 가고 있고요. 혹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팀이 이 방송을 보시면 과거에 제가 등기로 보내드렸거든요. 예. 그럼 우리나라 국가 정보기관들이 퇴직자들이 모임 연금 펀드에서 투자한 건데 예. 저는 혹시 세월호 사건이 돈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지 제가 경제평론가 역할로 나왔으니까 예. 한번 분석해서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팀 보시면 예. 이 웃고 더블루가로 혹시 찾으면 보내주십시오. 예. 근데 이제 갑자기 드는 궁금증은 저도 이제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 정보기관 오비들의 연금 펀드를 통해 세월호 쪽에 투자를 했다라는 말씀. 그때 SBS에서 그런 게 있으면 제보를 해달라고 예, 예. 그 공지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싹 뒤졌는데 예. 다행히 저희 직원이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 자기네가 운영했었다고 그 내용을 줬어요. 그러니까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건데 예. 보내드렸는데 아마 금융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는 그거를 못 다루신 것 같은데 지금 열린공감 TV에서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좀 찾아서 보내드리고 싶더라고요. 예. 예, 좀 혹시 찾으시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계자분들께서 시청해 주신다면 좀 도와주시고요. 네. 우리 이 상화문에 대한 평가를 우리 또 오윤혜 씨도 최근에 또 우리 김용남 후보하고 방송도 같이 하셨고 상당히 또 관심 있게 또 보고 계실 텐데 네. 상화문을 쭉 보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말고는 선거를 이길 전략이 없는 것인가. 평택을에 대한 비전은 하나도 안 들리고 자꾸 이렇게 그래도 비슷한 진영 안에서 싸우고 사과하라, 사과했다, 부족하다, 이건 잘못했다 이런 얘기들만 들리니까 예. 굉장히 선거라는 것이 정말 들었을 때 막판에 가면 이렇게 좀 지저분해진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이걸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서 예. 좀 씁쓸하고 예. 결국 평택 시민분들이 원하는 거는 평택을 위해서 뭘 할 건데 네네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는 좀 해야 된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이제 네거티브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 누구를 위한 네거티브예요? 맞아, 저도 동의하는데 그 시작점부터가 일단 그쵸.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게 네거티브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네거티브로 비춰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유권자들한테 좋든 싫든 간에 그것은 이제 혁신당이나 조국 후보께서 검증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뭐 이 일련의 흐름이라는 게 네거티브로 비춰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그 대통령의 공식적인 영입과 더불어서 당대표의 공천과 후원회장까지 맡고 있는 어찌 보면은 명청 갈등이 아니라 명청 화합의 직계 라인이 김용남인데 네. 그러면 그 일전에 민주당원으로 들어왔을 때 그 민주당스러움, 민주당의 정체성을 왜 그때 검증하려 들지 않았는가? 그렇죠. 이제 입후보하는 후보니까 이제 와서라도 검증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반박을 하던데 네.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증할 거였으면 당원으로 들어왔을 때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한테 뭐라고 들이받았었어야죠. 근데 그때는 그런 얘기를 아무도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의 정체성 저 이런 말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저도 당원가입 안 하는 거예요. 뭔가 흠결이 하나도 없어야 되고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는데 작은 먼지도 뭔가 예. 민주당스러우려면은 네. 굉장히 깨끗해야 되고 근데 네. 또 막상 들여다보면 또 아닌 사람들이 나오니까 위선적이라고 느끼는 또 유권자들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을 위한 약간 무슨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러면 더 중도를 품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어느 정도 열려 있고 흠결이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법 안에서 서로가 네. 용서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예. 상식적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게 중도를 품어서 더 큰 정당으로 나가는 거지. 예. 어떻게 흠결 없는 사람이 있어? 어. 우리도 파묘당하면 진짜 다 가루가 되겠지. 저는 여기 못 있죠. 우린 못 살아 대한민국에서. 약간 그런 거 약간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아까 뭐라고 했죠? 민주당스러움. 민주당스러움, 그거- 정체성. 정체성, 뭐 검증 이런 거. 예, 저는 그게 좀 안타깝다. 불만입니다. 네. 네. 작년에 조국 대표가 네. 얘기한 그 입장문 중에 하나가 나는 당내의 성폭력 그러니까 성비위 사건을 해결할 여지가 없었다. 왜냐하면 비당원 신분이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더 민주당스럽게 더 이재명에게 힘이 될 사람, 뭐 민주당과 뭐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같이 이끌어갈 사람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조국 대표는 민주당원이 아니에요. 비민주당원이기 때문에 예. 그로서 할 역할이 없습니다. 예.
같은 맥락에서 보면 그렇게 해석될 수 있죠. 네. 그래서 항상 어디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뭘 하지 못한다라는 명분과 이유를 가지고 빠져나가는 데에 조금 익숙한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반박을 해봅니다. 예. 정체성과 예. 우리 당에서 내거는 기조가 도대체 무엇인지 좀 잘 정립한 후에 네. 나와서 발언을 하시더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걸 저도 이제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또 뭐 누가 갈라친다 어쩐다 막 이런 비판을 하는데 죄송한데 지금 선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다른 당이잖아요. 근데 다른 당에 있는 후보가 그 타 당의 정체성과 타 당스러움을 검증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가 더 진짜 민주당인가를 얘기하는데 그게 일단 약간 어폐가 좀 있는 아이러니네. 것 같다는 네, 아이러니가 생각이 있네요. 네.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은 남 집안 결혼을 했는데 바람 피고 싶어하는 대상이 저 아내는 내 아내다. 누가 더 남편다운가 이제 이런 식의 경쟁처럼 보여져서 네. 뭐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한데 이 사과가 지지율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제가 이제 어제 여러 대형 매체들이나 방송사들의 썸네일을 보고 네. 대부분 이 사과가 지지율의 변수가 될 것인가? 지지율을 꺾이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올라가게? 반대로 올라가게 만들 것인가? 이제 이런 이제 그 분기점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 내일 뭐 저도 친구인데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와줄 일이 있었는데 그 세월호 사건과 이태원 그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움찔하더라고요. 예. 사실 그런데 어제 사과를 한 것을 보고 다들 좋아. 이 정도면 내가 앞으로 이 사람이 바뀌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정도의 사람이라고 믿을 만해. 예. 라고 해서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뭐 좀 약간 그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었으면 모르겠는데 예. 어제 그 글을 쭉 보면서 참 글도 잘 썼다 이런 생각이 제가 봐도 들을 정도니까 예. 아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했을 거라고 봐요. 사과 언제 하는지. 그런데 예. 그 사과의 깊이가 좀 인정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네. 선거에 좋은 영향 미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지지율 상승 국면으로 좀 바뀔 것이다. 뭐 이렇게 뭐 다른 의견 없으시면은 네,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는 뭐 그러면은 이제 정책을 가지고 네. 또 이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제 포지티브하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 쪽에서 이제 공약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노선이라고 해야 될지 뭐 비전이라고 해야 될지 평택을 위해서 일단 들고 나온 카드가 있습니다. 조국과 함께하는 대평택 일석십삼조. 저를 뽑으면 12명의 의원이 큰 평택 만듭니다. 해가지고 혁신당 총출동 일석십삼조 조국 후보를 뽑아주시면 의원 12명을 평택을이 얻는다라고 하면서 이 뭐 읍면 단위의 이 의원분들을 막 배치한다라는 공약이 나온 거예요. 이게 다 비례 의원들이잖아요. 네. 요거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정치의 본질인 공공성을 주장하면서 사실은 그 공공성을 해치는 사익을 얻기 위한 발버둥처럼 보여요. 예. 기자님들께서 지금 소통관 혹은 의원회관에 계신다면 예. 여기 등장하는 의원들 찾아가서 네. 이 읍에서 이 면에서 네. 어떤 정책을 그리고 이 면 혹시 시민들을 위해서 네. 어떤 걸 할 수 있겠는지 한번 질문을 즉흥적으로 던져보세요. 예. 어떻게 대답이 나오나. 네. 네. 준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도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음. 그리고 비례 후보는 예. 전국구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전국구를 돌면서 예. 각자 소외된 목소리들, 예. 작은 목소리들을 양당에 다 수용되지 못하는 것들을 모아서 예. 국회에 들어와서 의정 활동으로 이 안건들을 올려줘라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가지고 우리 대표가 평택에 출마해. 그래서 우리를 전국에서 뽑아줬든 말든 간에 이 평택을 위해 12명이 다 뛸 거야. 예. 라는 사적 용병처럼 쓰는 것 같아서 그것도 굉장히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불쾌할 것 같고요. 조국 후보의 당 사당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조국 혁신당에 몸담고 있을 때 예.
보궐선거 유세차도 많이 탔고 예. 그 시장 돌면서 홍보를 많이 했어요. 예. 그때 담양, 곡성, 영광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 여기에서 군수를 뽑아주시면 조국혁신당 12명이 명예군수로 뛰겠습니다. 예. 였거든요. 어. 그땐 그게 왜 저도 납득이 됐냐면 소외된 지역이고 예. 전남, 전북에서 어쨌든 민주당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랑을 주는 그런 시민들인데 사실 혜택은 많이 못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작은 목소리를 모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소수당의 예. 가치가 발현이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의 슬로건이 바뀌질 않아요. 어딜 출마하더라도 12명을 더 얻는 것입니다. 뭐 12명을 더 얻는 것입니다. 이걸 좀 바꾸셔야 된단 말이죠. 여기는 다른 공약을 내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비례 후보가 줄 수 있는 가치를 훼손하는 공약으로 비춰진다. 예. 그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 예. 같다입니다. 그리고 각 배당된 지역. 의원들이 예. 그 지역의 그 동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예. 걸 변화시키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예. 모르겠다. 예. 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나서 좀 놀란 게 네.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원래 세종시장 그쵸. 거기 나가려고 했다가 출마를 접었잖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러면 세종에 대한 이해도가 완벽한 사람이고 내가 그 지역에 대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뛰겠다고 세종시장의 출마 뜻을 접고 지금 그럼 다시 대평택 일석십삼조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황운하 의원님은 고덕면에 대해서 뭘 알고 있고 현덕면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사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제까지 세종 얘기를 하다가 이분들이 갑자기 이래버리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이거 보고 나서 사실 놀랐어요. 왜냐면 이거 진짜 좀 웃긴 거, 죄송한데 좀 웃긴 거거든요. 비례의원이 왜 이런 지역을 위해서 할애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다른 국민들이 비례 투표를 지민 비조했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 당원분들 중에 나는 그래도 조국혁신당이 좋아가지고 저번 총선 때 혁신당에 표를 준 사람들은 뭐야 전국을 위해 뛰라고 했더니만 평택을 해서 이러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전략 자체가 너무 좀 이 비례의원들이 협소하게만 관점을 대입해서 볼 뿐만 아니라 조국 후보를 위한 조국을 위한 조국에 의한 정당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네. 뭔가 조국혁신당 비례 의원분들이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이런 방식으로 어필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그냥. 선회해 주신 거죠, 사실. 예를 들면 어쨌든 이분들이 뭐 평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예. 뭐 해왔다라든지 뭐 예.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렇다면은 반대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원분들 중에 물론 네네네. 전혀 어떤 지금까지 뭘 했는지 알 수 없는 이름은 유명하지만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있지만 예. 그래도 조국혁신당 이름으로 활동하는 꽤 능력 있는 의원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바꿔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해주세요. 아까 이제 그 우리 박영식 앵커는 조국혁신당이 사당화되고 있는 것 같다. 뭐 그쵸.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오히려 조국혁신당의 대표가 바뀌면은 예.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 있는 비례 의원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이제 조국 대표님이 조국혁신당의 대표이고 네. 그리고 대표로서 지금 평택을에 엄청나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리스크가 생기고 그렇죠. 근데 들여다보니까 의원들은 좀 괜찮네? 예. 그러면 꼭 조국혁신당의 대표가 왜 꼭 조국이어야만 되는 것인가? 발상의 전환이 아주 기가 막힌데. 그러면 조금 더 이 당이 다른 색깔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야, 지금 우리 ES 정님이 맞아. 아니, 맞장구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당이 정말 계속 이 정책성을 가지고 네. 다양한 인재들이 또 있잖아요. 네. 뭐 외교라든지 뭐 있잖아요, 많이. 예. 이 당이 계속 이렇게 민주당에게 합당하거나 흡수당하지 않고 예. 새로운 어떤 진보적인 색깔을 띠는 당으로서 가려면은 예. 가고 싶다면은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다. 오. 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참모가 혁신당에 있다라고 하면 일석십삼조 이거 안 나옵니다. 제가 이거 왜냐하면 제가 보수 진보 막론하고 일석십삼조와 관련된 평론, 비평가들이나 정치 평론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정말 잘못된 전략이라고 표 깎아먹는 전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혁신당의 이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거의 동아리 수준으로 만드는 거다라고 이제 비평들 많이 하신 것 같고. 네.